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한번은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오늘은 좀 좋은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몇 년 전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부동산과 경매를 공부하면서 한국은행 자료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몇 달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이 분야에서는 저는 이제 예측보다는 대응을 선호를 하고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 오늘은 한국은행 조사국의 미국 유럽 경제팀의 자료,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서를 기반으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미 대선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두 가지 큰 이슈가 공존하고 있죠. 보건의료적 이슈와 패권적 이슈가 그것입니다. 보건의료적 이슈는 다들 아실 테고 최근에는 8만 명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지금 증시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패권적 이슈는 정치, 외교, 문화적으로 여러 곳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쭉 미중 간의 패권 분쟁은 이어질 듯 합니다. 대외관을 요약하자면,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중심으로 1대1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 바이든은 오바마 때부터의 모습처럼 미국과 함께 파트너를 늘림으로써 국제적인 리더십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은 개념적으로 문서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일방주의는 이제 요약한다면 각계격파, 1대1로 이렇게 협상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춰라, 이런 얘기를 관철하는 것. 그리고 쌍무주의는 서로 간의 의무를 지키자, 이런 입장이고, 고립주의는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인데, 이제 개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계 어디든지 개입하면서 나가자는 것과 반대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 대통령 때처럼 신고립주의를 트럼프가 지금 보이고 있다고 얘기되어 있죠. 달러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가 있고, 그리고 막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제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김에 따라 지금의 약간 문제가 생겨서 다시 미국에 집중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라 그래서 고립주의로 들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다자주의, 상호주의, 개입주의를 통해 너도 좋다면 나도 좋게 응하는 것, 개입주의를 통해 세계 곳곳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조지 부시의 이라크 침공 같은 그런 사례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처리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중국을 봉쇄하는 방법도 바이든은 다대다 협상을 통해서, 주로 쿼드라고 하는데 호주와 일본과 인도와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4개의 국가가 요즘에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 이런 4개의 축에다가 여러 가지 우방국들을 더해가면서 가치 동맹으로 다대다 협상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동맹에 대해서도 거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이 뉴스를 보면서 익숙하셨을 테고, 바이든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가치 동맹 측에서 동맹은 건들지 말자, 이런 의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주요 갈등 사항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달라, 그래서 무역 적자를 좀 축소시켜달라를 원하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2017년부터 워싱턴에서 미국의 싱크탱크나 여러가지 양당 간의 합의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바이트댄스라든지 AI, 슈퍼컴퓨터 등 중국이 이제 4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다리를 끊으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정밀 타격해오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전체적으로 거래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만 아마 첨단 기술과의 거래 금지에 대해서는 쭉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되더라도 쭉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대1 협상을 강조하는 트럼프 입장과는 달리 바이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쿼드를 통해서 중국이 1도련선, 2도련선 이렇게 해양 세력으로 날아가려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고,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유화한 정책이긴 한데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 대신 인권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강경하다는 입장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압박하느냐가 다를 뿐 충분히 압박할 만한 여지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 바이든이 오히려 조금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마저 돌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에 대한 갈등은 두 진영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동 외교는 평화를 지지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잘 지내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입장이고, 바이든은 오바마 때부터 있었던 핵 합의로 복귀하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삼각축,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친미벨트, 반이란 친미벨트를 형성하길 원하고, 또한 미국 중재로 올해 9월쯤에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와 둘이 수교를 이스라엘과 맺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입장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꽤 다릅니다.
푸틴에 대한 신뢰도만 보더라도 양 정당 간에 지금 조금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트럼프는 러시아를 제재하기도 하고 유화책도 쓰는 등 거래적인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러시아와의 거래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하지 마라, 그냥 유화책 쓰지 말고 계속해서 조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거래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에 반면에서 공동 전선을 거래적으로 보지 않고 공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토의 필요성이나 러시아를 제외한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외에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줄이기도 했고, 나토에 대해서 나토 탈퇴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자주의적, 다같이 돌아가자, 그리고 개입주의적, 내가 거기도 관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나토의 동진 정책이라고 하죠. 유럽에서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원래 동구권은 구소련의 냄새가 많이 묻어있는 지역이고, 그런 쪽을 이제 포섭을 하자, 그래서 최대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를 줄여서 조금 더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2017년 6월에는 그래서 몬테네그로라고 해서 동유럽에 있는 국가를 나토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제 통상 질서로 보다면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 똑같습니다.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자유무역 시대였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팔 제품을 잇다라고 해도 미국 내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각각 해외로 막 나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로 중국이 나갔었는데, 중국에서 이걸 비용을 낮춰서 생산한 후에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소비는 미국에서 되는데 일자리는 미국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에 미국 측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서 양극화를 줄이고 펀더멘탈을 살리는 쪽으로 리쇼어링,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거죠. 미국으로.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인 세계적 흐름도 블록 경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 다리로서 대안책으로 중국을 일단 와해시키려는 입장으로 인도와 베트남과 멕시코 정도를 대안책으로 내놓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나 5G, 슈퍼컴퓨터나 원자력 발전이나 AI 측에서는 확실하게 수출 통제를 하고 기술 패권을 누리려는 그런 모습을 아주 미세하게 수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통적으로 보호무역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쇼어링이나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을 유지하는 것도 똑같은데, 차이점으로는 이제 바이든은 오히려 조금 더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 아메리카라 그래서 중국산 원자재나 부자재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이나 중국산 완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유지하면서 환경이나 부패, 인권, 노동, 특허 등으로 아마 이제 중국을 압박할 그런 통상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전체의 갈등은 주로 사실 트럼프에서 많이 얘기가 되어졌는데, 트럼프는 이제 이것은 한국은행의 인식이지만 EU를 경쟁자 혹은 협상 대상자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이든은 통상 도 외교의 일부로서 다자주의, 상호주의, 우리가 함께 가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겠냐, 그래서 공동의 적을 없애자, 이런 입장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EU와 무역 갈등은 EU 전체에 엮인 것이기 때문에 에어버스 그리고 디지털세, 이 두 개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잉의 가장 큰 경쟁사이고, 유럽의 전체적인 방산업체들을 다 통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항공기 시장에서 보잉의 경쟁사인 만큼 상징적인 쟁점으로서 처리되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농산물 시장, 자동차, 그리고 항공기 보조금 쪽에서 협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EU를 상대로 벌여왔던 통상적 분쟁, 이런 경제적 분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간의 이런 분쟁은 피해만 초래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갈등 문제는 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특혜 관세를 이것을 더 이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견제를 통한 아까 쿼드 전략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추진하자는 입장은 양쪽 다 똑같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런데요. 미국, 인도 간의 FTA에 대해서는 2018년 9월부터 개시하여서 이것을 이제 더 빨리 진전시키려는 입장도 갖고 있고, 관계를 더 개선시키고자 함도 똑같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주로 트럼프는 관세에 대한 입장이고, 또한 농산품이나 의료기기, 식품위생 등을 미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제약들을 걸어놓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이런 저희에는 아마 디지털세를 철회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이든은 그에 반해서 북아일랜드 측에 대해서 평화 유지를 하는 것이 무역협정의 전제라 이렇게 말하면서 개입주의를 또 한번 보이는 그런 공약이었죠. 그래서 어느 쪽을 보이든지 아마도 브렉시트에 따른 무역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자무역 WTO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에 이것이 반한다는 안 좋다는 입장이고 바이든도 물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주도를 하자 다시 리더십을 가져오자 이런 입장으로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는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이 지금 2019년부터 PPP 실질적인 구매력 기준으로 1위의 경제 규모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어떻게 개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그래서 현재는 소비국가 1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역무역, 블록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데 트럼프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데 아마 이게 한 몇 년 전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탈퇴를 하겠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사라져버린 협정이 된 바 있었죠. 그 팥없는 찐빵이 돼버렸는데 그 후에 나프타를 바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나 경제번영 네트워크나 5G 클린 패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화웨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린한 5G 통신 기업들을 꼽아가지고 이 중에서만 해라 이런 얘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 TPP 쪽에서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중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이러면서 언젠가 이제 복귀도 할 수 있음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마지막 어젠다로 이제 바이든이 이런 재생에너지 시장에 앞으로 몇 조 달러씩 쓰겠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고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미 충분히 이 환경 문제를 미국은 개선을 했는데 왜 이게 과도하게 하냐 그래서 성장을 추구를 하자 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청정 전력 계획을 세웠던 오바마 정부의 환경 규제를 완화한 바 있었고 미국의 에너지 지배라는 그런 테마 하에 원유를 증산해서 원유 자급 시대와 러시아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유럽 국가처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환경 분야에 있어서 그냥 뭐 돈을 쓰자 이런 거라기보다 이쪽도 중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세계의 29%를 차지하는 국가이므로 그러니까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 환경을 명분으로 압박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디젤처럼 화석연료 정부 보조금에 대한 금지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짧게 살펴봤는데요.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여러분만의 각자의 선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시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색채를 빼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 장기 투자를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응의 영역이 꽤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은 어떤 방향으로건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렇게 조금 더 중요한 얘기들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